오늘은 70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피해야 할 식습관과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영양학을 연구하고 노인 건강 분야에서 일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식습관 5가지와 그 대안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최악의 식습관은 과도한 정제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어야 힘이 난다 는 믿음은 한국인의 식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세대는 쌀밥, 흰빵, 떡과 같은 하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겪었던 배고픈 시대의 영향도 있고 농사일처럼 육체노동을 많이 하던 시대에 형성된 식습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얀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은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설탕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되어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이렇게 상승한 혈당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저하되고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78세 김명복 씨의 사례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하루 3끼 꼬박꼬박 흰 쌀밥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농사일을 하셔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시절 형성된 식습관이 몸에 배어 은퇴 후에도 똑같은 양의 쌀밥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75세가 되던 해 정기 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식습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평생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 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결국 당뇨는 점점 악화되었고 처음에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조절이 됐지만 3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였습니다. 망막병증이 진행되어 지금은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자막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좋아하던 바둑도 둘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 82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흰 쌀밥과 함께 떡과 과자 같은 간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어 혈관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며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최근 연구들은 노년기에 과도한 정제탄수화물 섭취가 얼마나 해로운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하루 3끼 흰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그룹은 잡곡밥을 주로 먹는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 발병률이 62% 높았습니다. 또한 정제탄수화물은 인지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제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2%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제탄수화물이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노년기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 흑미, 귀리, 보리, 퀴노아 등 통곡물로 식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통곡물은 겉껍질과 배알을 포함한 곡물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통곡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예방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100% 흰쌀밥을 통곡물로 바꾸려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흰쌀 70%, 잡곡 30%의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세요. 밥그릇 크기를 줄이고 그 대신 나물, 생채소, 해조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식 반찬의 장점을 살려 각종 나물과 김치를 풍성하게 즐기세요. 다양한 통곡물을 시도해보세요. 현미, 흑미, 보리, 수수, 기장, 퀴노아 등 다양한 곡물을 조합하면 영양가도 높이고 맛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요즘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잡곡 혼합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역 보건소나 병원의 영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개인 맞춤형 식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식습관 변화는 가족의 지지와 협조가 있을 때 더욱 성공적입니다. 가족 전체가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면 어르신 홀로 다른 음식을 먹는 소외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당뇨나 비만 예방만이 아닙니다.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나이 들어 이제 와서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구 결과들은 80대, 90대에도 식습관 개선이 건강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밥그릇 크기를 줄이고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과일 주스와 달콤한 음료의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의외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과일 주스와 달콤한 음료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달리 이러한 음료들은 노년기 건강에 예상 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오랜 믿음에서 과일 주스를 일상적으로 섭취하십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신 과일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또한 우리 전통 음료인 식혜, 수정과 꿀물 같은 달콤한 음료를 물이나 보리차 대신 즐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선택은 건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주스 한 병에는 평균 약 50에서 60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설탕 약 10에서 12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당분 섭취량이 25g 내외임을 고려하면 주스 한 병만으로도 1일 권장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무가당 표시가 된 과일 주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추가 설탕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과일 자체에 포함된 자연당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과일 원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늦추지만 주스 형태로는 이런 이점이 사라집니다. 우리 전통 음료인 식혜, 수정과 감주, 꿀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 즐기는 이런 전통 음료들은 문화적 의미도 있고 맛도 좋지만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식혜 한 컵에는 약 20에서 25g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수정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에 거의 맞먹는 양입니다. 더구나 이런 음료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마시게 되면서 당분 섭취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노년기에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당분 대사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과 하락은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기존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당분 섭취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혈당 급등은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많은 칼로리를 제공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는 치아 부식과 충치 위험을 높입니다.
다행히 과일 주스와 달콤한 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인 기준 하루 과일 권장량은 1에서 2회 분량입니다. 식후 바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식간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식혜,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는 일상적으로 마시기보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소량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작은 잔에 담아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면 만족감은 높이고 당분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와 달콤한 음료는 겉보기와 달리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당분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물과 보리차 같은 무가당 음료를 주로 마시고 과일은 통째로 적정량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와 달콤한 음료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짠 음식의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오랜 식문화의 영향으로 김치, 장아찌, 젓갈 등 짠 발효식품을 즐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식문화에서 이러한 발효식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식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각 감각이 둔해지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각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짠맛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은 같은 맛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소금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짜게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염 시기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저류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불행한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는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신장 기능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혈압이 있는 당뇨 환자는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고혈압은 이미 당뇨로 인해 손상된 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의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증, 망막병증, 신경병증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및 진행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위험은 노년층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생리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로 인해 체내 나트륨과 수분 조절 능력이 감소합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면서 소금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혈압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노년층 당뇨 환자에게 있어 저염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맛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면 맛은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 파, 후추, 고춧가루 등의 전통 향신료는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으면서도 나트륨 섭취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발효식품의 섭취 방법을 조금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나 장아찌를 담글 때 소금의 양을 줄이거나 먹기 전에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 표면의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젓갈류는 소량만 사용하거나 저염 버전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구매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 즉석식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은 대부분 높은 나트륨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하여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음식의 간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식당들이 고객의 건강상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은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이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염분을 크게 줄이면 음식의 맛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느껴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섭취량의 20에서 30% 정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미각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 변화를 기록하면 저염식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결론: 짠 음식의 과다 섭취는 노년층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서로 악화시키는 관계에 있으며 두 질환이 동반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건강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소금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염식의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를 위한 약물 치료와 함께 적절한 식이 조절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입니다. 은퇴 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나이 들었으니 먹고 싶은 대로 먹자 라는 생각에 과식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은 혈당 관리에 매우 불리합니다. 한 끼를 거르면 다음 식사에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과식은 인슐린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위장 기능도 약해져 소화불량, 위산역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7세 강영호 씨는 은퇴 후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배부르게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혈당 측정 결과 식후 혈당이 매우 높았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당뇨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안으로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의 식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오전, 오후에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 물을 한 잔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4세 오미경 할머니는 당뇨 진단 후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식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적정량의 식사를 하고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를 소량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소화 불량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최악의 식습관은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감소하고 치아 문제로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또한 고기는 기름지니까 건강에 안 좋다는 오해로 의도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감소증 예방에 필수적이며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81세 이상 철 씨는 치아 문제로 고기류 섭취를 크게 줄였습니다. 주로 밥과 국, 부드러운 반찬만 드셨죠. 그 결과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당뇨 관리도 어려워졌습니다. 당화혈색소가 계속 상승하여 약물 용량을 늘려야 했고 걸을 때 자주 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안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생선, 두부, 계란, 그릭, 요거트 등 씹기 쉬운 단백질 식품을 활용하세요. 치아 문제가 있다면 고기를 곱게 다져서 요리하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의사와 상담 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식습관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다양한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다음 주는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식으로요. 또한 식습관 개선과 함께 적절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혈당 관리와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서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